네, 오늘은 세금 없이 증여를 받고 세금 없이 돈을 빌리는 이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저한테 자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 증여를 받는다면 저도 사용하기 상당히 편하겠죠. 근데 증여세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증여를 받고 나머지는 돈을 빌리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된 국세청의 상담 사례가 아주 구체적이어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질문했냐, 이분은 부모님한테 5천만 원을 먼저 증여받고 나머지는 돈을 빌리겠다는 거예요. 저리로. 일단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증여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증여재산 공제가 있죠. 그리고 나서 증여세를 구하는 거다 보니까 1억을 증여받게 되면 5천만 원이 차감돼요. 당연히 5천만 원을 증여받으면 5천만 원이 차감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습니다. 근데 왜 5천만 원을 차감해주죠? 제가 성년인 자녀한테 5천만 원을 주면 증여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제액이 5천만 원이니까. 근데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2천만 원이죠. 근데 돈을 받는 상대방이 배우자다. 그럼 6억까지는 괜찮습니다. 만약에 직계비속, 자녀가 저한테 5천만 원을 준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그것도 증여세가 없죠.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입니다. 형제 자매가 저한테 준다. 아니면 뭐 이모 고모가 저한테 주신다. 이런 경우는 1,000만 원이 공제된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10년간 딱 한 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5천만 원을 증여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가 없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부모님으로부터 2억 1,700만 원을 빌리는 거예요. 무이자로. 근데 왜 이분은 무이자로 한다고 했을까요? 이자를 최대한 적게 하려고 한 거예요. 법 규정에 따라서. 어떤 규정이 있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부모님도 타인입니다.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을 한대요. 무상으로 대출받으면 그 이자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증여재산은 얼마인가요? 지금 2억 1,700만 원을 제가 빌렸습니다. 근데 기준되는 이자율은 4.6%예요, 현재는. 계산해보면 제가 받은 증여 금액은 990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자를 안 드렸기 때문에 2억 1,700을 빌리고. 근데 상증세법에 이런 단서 규정이 있어요. 그 부분은 분명히 증여가 맞는데 다만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대요. 그 기준금액이 시행령에 이렇게 1,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2억 1,700을 빌리면서 이 부분은 무이자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돈은 2억 1,700분이 아니었던 거죠. 1억이 더 필요했어요. 그 나머지 1억은 4.6%로 대출을 받는답니다. 이 4.6%가 뭐죠? 원칙적인 이자예요. 이분은 이자를 최소한으로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께 부동산을 담보까지 제공한답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만들고 은행 간 거래를 통해서 부모님이 계좌이체를 해주시겠죠? 이렇게 증여 5천만 원을 받는 경우,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할 때 세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관련된 조문까지 첨부해서. 그러니까 국세청이 어떤 식으로 답변했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빌리는 건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증여가 아니어야 돼요. 이건 다양한 어떤 증거들로 증여가 아니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를 충정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 돈을 주고 받으면.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걸 잘 해야 되겠죠. 그게 원칙인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전제 하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만약에 2억 1,700을 10년간 빌려주면 계속 그 이자 금액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남기신 분이 있는데, 그렇죠.
2억 1,700을 빌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자를 한 번만 안 주는 게 아니죠. 매년 안 주잖아요. 근데 좀 전에 제가 징여재산 공개 때 뭐라 그랬죠? 5천만 원을 공제해준다 그랬잖아요. 10년간. 그럼 그걸 넘어서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졌다는 거죠. 분명히 2억 1,700을 4.6% 곱하면 이건 연간 이자율이기 때문에 연간 990만 원의 이익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10년간 연속된다면 10년간 1억이 넘는 이익을 본다는 거죠. 아주 합리적인 질문이죠. 근데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를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거예요. 10년간 대출 받았다. 부모님께 무이자로 받았다.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매년 1,000만 원 이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자녀한테 재산을 이전하면서 법 테두리를 지킬 수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끔 상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걸 왜 미리 못 줬을까? 내가 5천만 원씩 미리미리 줄 걸. 근데 사실 5천만 원씩 줘봤자 그렇게 큰 돈이 되진 않죠. 그리고 미리미리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지금 돈을 주고 싶게 자랐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끔 이 자체가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딱 법에 따라서 5천만 원을 징여받고 나머지는 무이자 대출, 이 자체가 뭔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그런 건덕지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이 자체가 그런 신호를 주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가정주부가 주택 29억짜리를 취득했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추궁하려고 이 남편 회사를 세무조사한 거죠. 그래서 혐의점을 발견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통째로 남편 회사에서 과세된 게 부인당한 사례가 있어요. 왜냐? 이거는 세무조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 12년도인가? 14년도에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이에요. 그만큼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단순히 법에 따라서 증여받고 나머지를 빌렸다는 그 자체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